저거 우리 건데? 최근 런던에서 샤넬 수석 디자이너도 극찬한 한복 패션쇼가 열리자 뜬금없이 일본인들이 한복을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매번 한복 논란을 일으켰던 중국도 짜증나는데 이번엔 일본까지 나서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뺏으려 들었죠.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참다 못한 한복 디자이너가 너희 역사 없잖아 크크 라며 단 한마디로 일본인들을 참교육했다는데요. 사극 여성판 오징어 게임 만들겠다. 최근 드라마 대장금을 베낀 중국의 유명 드라마 제작자가 이같이 황당한 신작을 발표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를 막아놔서 오징어 게임을 볼 수도 없는데 도둑 시청한 걸로 모자라 아예 표절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그 부끄러움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는 대장금 표절 논란 때도 한국 스타일을 따라한다고 비판받자 한복은 중국 옷을 본뜬 것이라고 뻔뻔하게 응수한 바 있습니다. 황당한 그의 발언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짝퉁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 주제에 누가 누구 것을 베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중국이 몇 년째 동북공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은 지겨울 정도라 또 시작이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갑자기 시비를 걸었다는데요. 알다시피 한복은 이미 한국의 전통 복장인 것을 넘어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K-팝 아이돌 블랙핑크의 한복으로 유명한 단하 디자이너의 런던 한복 패션쇼도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피겨 퀸 김연아 선수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한복은 올 연말 뉴욕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 떡하니 올라갈 예정입니다. 런던 무대에서 화려하게 꽃피운 한국 문화에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는 이것은 한복이 아닌 세계의 옷이며 과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한국의 전통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풀어낸 솜씨가 놀랍다 라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한복과 양장, 시공간, 컬러, 한복이 가진 고정관념에 대한 초월을 지향한 이번 패션쇼. 한복이 더 이상 한국만의 전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대적인 느낌을 섞은 한국인의 뛰어난 감각이 빛을 발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복의 세계화에 일본인들이 뜬금없이 저거 우리 건데? 라며 헛소리를 시전하고 있다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생활 한복으로 개량된 한복 잠옷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패션 브랜드 스파오에서 한복의 멋과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해당 한복 잠옷. 이 프로젝트는 한복의 일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전통적인 한복의 저고리 디자인과 청자색, 지백색 등 한국적인 컬러감을 고스란히 담아 예쁘고 잠옷답게 편안하게 제작된 이 한복 잠옷은 페피들의 눈길을 끌며 큰 히트를 쳤습니다. 심지어 한창 한국 문화가 걷잡을 수 없이 유행하고 있는 일본 SNS에까지 퍼졌죠.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 한복 잠옷을 보고 자신들의 전통 일상복인 진베이와 유사하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얼핏 비슷하게 보이나 전혀 다른 두 옷.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스파오의 한복 잠옷이 진베이를 표절했다고 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에 BTS의 한복을 담당하며 생활 한복으로 많은 한류 팬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한복을 날린 장본인이자 해당 한복 잠옷을 만든 황희슬 디자이너가 무지한 일본인들에게 팩트 폭격으로 참교육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번 디자인은 조선시대 저고리 목판깃에서 형태를 따왔으며 저고리 형태 그대로의 모습을 담았다. 편안함을 위해 긴 높이 조절과 잠옷을 연상할 수 있는 파이핑 장식, 고름 크기, 소매 길이 등 직접 창작을 발휘해 쓰임에 맞게 조절했다 라고 말했죠. 뒤이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져온 조선시대 한국 저고리와 일본의 진베이 사진도 함께 첨부하여 비교해 보여줬습니다. 또한 진베이와 비슷한 형상은 중국 한푸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그녀는 이렇게 형태가 비슷한 이유는 한중일 복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거쳐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저고리의 디테일과 한중일 옷의 세부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그녀는 일부러 지배색, 청자색, 장미
장색, 군청색 등의 전통 색상과 수군가에서 모티브를 얻은 파도문, 토끼문, 거북문 등의 전통 문양, 자수 등 한국적인 요소를 더해 차별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복이 세계 속 하나의 패션 장르가 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마주했을 때 한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한복에 대한 시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 당부했는데요. 어쩌면 이런 논란이 애초에 전통을 변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지키되 시대에 따른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이 자유롭게 변형되어야 그 영역도 넓어지고 문화적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전통이라고 말하는 문화 역시도 과거에 매 순간 변화해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 또한 뒤돌아보면 다 역사의 한 페이지일 것이고 훗날의 전통이 되어 있겠죠. 이런 황희슬 디자이너의 설명문이 번역되어 퍼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뭐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게다가 진베이는 에도 말기에서 다이쇼 시대 사이 탄생한 옷으로 잘 쳐줘야 1600년대 만들어진 복식입니다. 반면 한복은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발견되었는데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베껴도 일본이 베낀 셈입니다.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 것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난리인 것 같은데요. 제발 자신들 고유의 문화나 제대로 지키고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다양한 변모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를 가꿔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는 그들과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